어려운 경제를 시원하게 씹어드립니다. 최경영의 오도독. My dues, time after time, I've done my sentence, but committed no crime, and bad mistakes.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를 믿기로 해요. 우리는 이겨낼 겁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코리아의 힘.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계인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작은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 안녕하십니까.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세상의 이익이 주말에는 따따블로 되는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팟캐스트계의 스타 신과 함께의 김프로 네, 김동환 대한금융경제연구소 소장님 옆에 계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예. 뵙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쇼 플러스의 고정 맞아요? 아니 왜 자꾸 저를 예. 부르시는 거예요? 가수이자 인기 유튜버, 예, 글로벌 사이버 대학 그거 하지 말라고. 아니 그거 그랬죠? 하지 말라고. 예, 그거 하지 말라고. 네. 오윤혜 씨 오셨습니다. 오윤혜 씨. 네, 경제 기억자도 모르는 예. 오윤혜 또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뭘 예, 조심해요? 예, 네, 명심하겠습니다. 아, 처음 뵙는데. 예, 갑자기 그냥 이상한 질문이 막 들어옵니다. 아, 네. 예, 코로나 경제 위기를 맞아서 네. 음악이 너무 위아더 챔피언 좀 당황스럽네요. 아, 예. 성우분의 목소리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PD 분의 안목이 놀랍습니다. 위아더 챔피언. 네, 네. 코로나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다시 이제 또 확산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모든 경제 이슈를 다 지금 코로나19가 잠식을 해주는 네, 네, 상황이라서 네, 네. 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아. 그 이야기 중심으로 예, 네, 네. 전망과 진단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예, 예, 일단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 현재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것부터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경제적 상황이죠. 예, 굉장히 운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한국이 대한민국이. 예, 왜냐하면 이제 이 코로나가 언제 발생했는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2019년 끝난 지가 한 2달 반, 3달 가까이 되는데 네. 엄청 오래된 일 같죠? 그렇죠. 2020년이 사실 3달도 안 지났어요. 2020년 끝난 것 같아요. 끝난 거 3년 지난 것 같은데 그죠? 예, 근데 2019년도에 제가 우리 최 기자님 프로그램에 나왔을 때 맞습니다. 그때 이슈는 코로나가 아니었고 예.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되느냐 대체 그런 걱정을 했죠. 그런 걱정이었어요. 예. 예. 예, 미중 패권 전쟁에서 세계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을 했는데 그 걱정이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맞아요. 생각하면 그건 뭐 걱정거리도 아니죠. 그냥 시진핑하고 그 예. 트럼프하고 악수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거 음. 봉합될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죽자는 게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예, 또 트럼프가 미국 대선이 이제 2020년 11월에 있고 예. 또 시진핑 국가주석도 국내적인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봉합하고 끝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우리 경제가 비교적 2019보다는 2020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거거든요. 다 왜? 그랬어요, 사실. 예. 예. 왜냐하면 2018, 19년도에 미국과 중국이 그렇게 싸우니까 우리나라는 중국에도 수출해야 되고 미국에도 수출해야 되는 나라인데 세계 물동량이 줄잖아요. 네. 그게 힘들어진 건데 네. 그래서 12월 초에 어쨌든 1차 합의를 했기 때문에 좋아진다. 그게 또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반도체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5%가 반도체 수출인데 그 가격이 엄청 빠졌는데 다행히 그 시점부터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재료만으로도 음. 우리 경제는 2019보다는 2020이 좋을 거다. 그리고 하나 더 통계의 기저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예. 2019년 워낙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평균치만 쳐도 이거보다는 통계적으로 좋아지잖아요. 이 어. 세 가지가 버무려지면서 2020년도에 적어도 상반기에 우리 경제 좀 터닝하네.
이런 기대를 가지고 2020년 딱 열었는데 초장에 뭐가 터졌냐면 이란 문제가 터졌죠. 이란에 이제 공습해가지고 그 예. 사람 죽이고 뭐 그랬잖아요. 그거 잘 넘어가는가 싶더니 중국에서 터졌어요. 근데 중국에서 터지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는 굉장히 잘하고 있었잖아요. 예. 맞아요. 신천지 터지기 전까지는. 네. 1월 22일. 예. 예. 그리고 신천지 터져서 또 우리가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또 잘 막았어요. 예. 근데 근데 유럽에서 미국에서 이렇게 될 줄도 몰라.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탈리아가 이렇게 이탈리아가 아유, 중국보다 지금 지금 사망자가 더 많아요. 화장장이 없어요. 화장장이. 그 정도로. 네. 화장장 밀라노 그쪽에는 화장장이 없다는 거예요. 아. 믿을 수가 없어요.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큰 그건 메르켈 수상이 얘기한 거니까. 음. 그래서 모든 경제적인 게 타이밍인데 네. 조금 이제 싹을 틔우려고 할 때 이게 그냥 짓밟혔네. 예. 그래서 우리가 짱짱하게 잘 나갈 때라든지 아니면 그냥 다운턴일 때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돼. 이런데 작년에 그 어려운 고비를 보릿고기를 넘기고 이제 뭔가 싹을 틔우려고 할 때 싹을 밟아버리는 어떤 그런 환경이 네. 2020년 1분기에 터졌고요. 네. 이게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해도 되나요? 괜찮습니다. 예. 말씀하실 분이 없어요, 지금. 아, 네. 또 한 가지는 이게 저도 이제 경제를 봅니다마는 2008년도 금융위기는 네. 이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기를 쳤나? 이제 상황 파악이 되면은 처방전이 비교적 간단해요. 금융회사들이 무너지는구나. 모랄 해저든지 뭔지 간에 그 회사 무너지니까 여기다가 돈을 뿌려주면 헬리콥터 money 뿌려주면은 금융회사만 살면 금융위기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금융위기인지 경제위기인지 그냥 다 이게 위기가 무슨 온 것 같아요. 팬데믹인지 이게 다 버무려져 있고 예. 언제 이게 이 바이러스가 지구상에서 소멸될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 소장님도 모르시는 거예요? 모르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누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바이러스랑 대화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경제학자나 전망가들의 전제는 네. 이것도 다르지 않다. 음. 메르스 때나 혹은 또 신종플루 때나 네. 사스 때나 네. 똑같을 거다라는 전제하에서 전망하는 거예요. 한 3개월 정도 되면 예. 대충 마무리된다. 근데 그걸 누가 알겠냐. 그러니까 전망이 다 틀리기 시작하니까 처방전도 좌충우돌 이랬다 저랬다 막 나오는데 그게 예. 안 먹히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얘기만 더 드리고 진행하시면 좋은데 네. 왜 처방전이 안 맞나 보세요. 전염병에 대한 처방전에서 안 맞는 부분도 있는데 경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숙제인 게 중앙정부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경제를 죽이는 정책을 굉장히 세게 세는 거예요. 예. 오늘 같은 뉴스 보면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4천만 명의 그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스테이 유 홈. 스테이홈이라고 그랬어요. 집에 집에 있으라고. 캘리포니아 그럼 주지. 집에 있어야 돼요? 예. 오더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더니까 명령이에요. 나가면 명령이에요. 티켓팅 하는 예. 거예요. 티켓 주는 거예요. 예, 벌금. 이거는 경제적으로 치명적이죠. 예. 네. 왜 나가서 소비하고 뭐 먹고 마시고 해야 경제가 돌아가는데 네. 캘리포니아 주가 미국 경제의 4분의 1이에요. 그렇죠. 우와. 스테이홈 하니까 예. 이건 경제를 죽이는 정책이잖아요. 네. 그런데 백악관의 트럼프는 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로성 같은 거예요. 뭐야? 동시에 경제를 막 죽이는 질병을 죽이기 위해서 경제를 막 죽여놓고 이게 너무 죽으면 안 되니까 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돈 풀고 금리 낮추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또 돈 치는 거 아니에요. 예. 네, 경제 죽이는 정책과 경제 살리는 정책 같이 하니까. 근데 금융위기 때나 다른 위기 때는 보면 일방적으로 경제 살리는 정책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네. 예.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동시에 동시에 경제도 죽이면서 왜? 바이러스를 잡아야 되니까. 예. 국경 닫고 통행 제한하는 거. 예. 이 경제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경제 죽이는 거고 그것 때문에 죽는 경제를 또 한편 살려야 되니까 왼손 오른쪽에 경제를 살리는 무기를 다 주는 게 아니라 한쪽은 경제 죽이는 거, 한쪽은 경제 살리는 게 같이 있는 거죠. 이게 엄청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질문이 안 나와요. 너무 깝깝하죠. 네. 근데 답답해요. 이게 언제 이게 좋아지나? 바이러스를 대처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답니다. 예. 억제 대책, 그다음에 완화 대책, 그다음에 do nothing. 아무것도 안 한다고. 네. 냅두는 거죠. 예,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이게 아. 3가지가 있는데 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네. 그 처음에 연설을 할 때 안타깝게도 우리가 여러분 곁에 있는 그 몇 분들은 세상을 떠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연설을 했단 말이에요. 총리가. 예?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보고서를 감염병 전문가들의 보고서를 받은 거예요. 네. 그 보고서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영국이나 미국이 이런 do nothing 정책, 이건 원래 자연 치유적으로 이게 바이러스에 사람이 항체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 보통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바이러스들이 그렇죠. 굉장히 있으니까. 많아요. 예. 예, 굉장히 많아서 이것도 이제 과학의 일종인데 이렇게 하면 예. 미국 같은 경우는 220만 명이 죽을 것이다. 그리고 우와. 영국은 29만 명 정도가 죽을 것이다. 이게 이제 패널들의 보고서를 받고 네. 보리스 존슨 총리가 완전히 바꾼 거예요. 아, 너무 많은 예, 사망자가 그래서 나오니까. 왔다 갔다 했다라는 비판을 받는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감염병 전문가들이 그런 보고서를 내놓으니까 네. 보리스 총리도 바뀌었고 미국의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도 처음에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거든요. 맞아요. 그럼요. 그랬다가 지금 상황이 그냥 완전 예, 멘붕. 격리를 하고 폐쇄를 하고 뭐 이런 상황으로 지금 바뀐 근데 거죠. 제가 볼 때는 예. 저는 이제 밤마다 이제 CNN이나 CNBC를 이제 보거든요. 예. 특별히 이제 우리 시간으로 1시에서 2시 되면은 네. 이제 태스크포스 이 바이러스에 대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위시한 태스크포스 장이 이제 펜스 부통령인데 같이 이제 기자들 앞에서 그 백악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는 그걸 네. 꼭 보거든요. 네. 아직도 내가 보니까 이 정신 못 차렸어요. 왜요? 왜냐하면 그 기자실이 크지 않아요. 네. 근데 우리는 청와대고 무슨 뭐 총리고 하면은 예. 아니 권 시장 그 대구 예, 시장 예, 같은 예. 마스크 쓰고 예. 얘기하잖아요. 예, 예. 네. 거기 마스크 쓰는 사람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없죠. 예. 아 근데 내가 이게 언제 저 아저씨들이 마스크 쓰나 봤는데 예. 네. 아직도 마스크는 안 써요. 그거 악수하고 뭐 예. 아니 그 기자들도 그 기자실에 앉아서 우리 같은 마스크 쓰고 절대 안 써요. 아니 예. KBS 리포터 할 때 보면 이렇게 예. 마스크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문화적인 어떤 그 벽을 예. 이 바이러스가 못 깨고 있는데 그래서 아직 모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이게 근데 사실 좀 불리한 얘기긴 한데. 약간 좀 확률과 통계, 과학의 이야기니까 네. 이것도 이제 CNN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네. 왜 서양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쓰느냐? 네. 네. 언론에서 마스크 쓰지 말라 그래요. 왜요? CDC에서도 마스크 쓰지 말라고 하거든요. 사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명승권 박사라고 국립암센터 예. 네. 계신 분이 우리 경제쇼에 나오셔가지고 예. 사람의 행태가 얼굴을 23번 만진답니다. 평소에도. 만진다고요? 네. 예. 아, 네. 예. 하루에. 그런데 마스크를 쓰면 2-3배 만진대요. 간지러우니까 아니, 답답하고. 아니, 이렇게. 벗었다. 예, 벗었다, 아, 그럴 수 놨다, 이렇게 해야 예. 되니까. 근데 이제 CNN에서 팩트 앤 픽션이라는 코너를 만들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해서. 근데 이제 마스크와 관련해서 마스크가 잘못하면 네. 우리가 이렇게 책상을 닿았다가 마스크를 또 묶게 되잖아요. 마스크에 손이 닿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혹시 바이러스가 있으면 네. 얼굴은 떨어져 나갈 수 있지만 네. 마스크는 마스크의 온상이 마스크가 바이러스의 바이러스 온상이 온상이 되는 된다. 아. 바이러스의 온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더 높아질 수도 있고 예. 낮아질 수도 있는데 네. 모르겠다. 아, 뭐야? 모르겠으니까 그게 제일 마스크를 쓰지 일반인들은 건강한 사람들은 쓰지 말고 네. 네. 의사들만 써라. 의료진만 써라. 예. 이게 이제 CDC와 미국 언론의 이제까지 스탠스였는데 네. 이게 3월 3일 날 나온 팟캐스트거든요. 네. 네. 지금 3월 며칠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오래됐잖아요. 약간 좀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야, 이 사람들이.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이 정책은 변한 거는 없어요. 미국에서는요? 예. 아. 변한 거는 없는데 왜냐면 과학적인 논문에서 이렇게 주장을 한 거니까. 그럴 수 있을 수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실험군 대조군 해가지고 마스크를 썼던 사람, 마스크를 안 썼던 사람이 확진자가 몇 명인지 그거를 사실은 따지기가 굉장히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는 예. 마스크 안 쓰고요. 지하철이나 버스 타잖아요. 음. 사람들 눈에서 레이저 나와요. 그렇죠. 바로 버스에서 내려야 되고 그렇죠. 제 집 앞 슈퍼도 못 가겠는 거야. 아, 그럴 거예요, 아마. 그 예. 눈치가 너무 보여가지고. 배려죠, 배려. 네, 그래서 타인을 위한 배려. 뭔가 내가 건강해도 나 어. 건강해 이게 아니라 그냥 정말 사람들의 그런 시선이나 어. 이런 것 때문에라도 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한국처럼 대중교통 문화가 발전한 저는 지하철 타니까 네. 저도 마스크를 무조건 쓰거든요. 네. 근데 미국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드라이브 하지 않습니까? 차가 많잖아요. 아. 그거는 이제 LA 쪽이고 예. 네. 맨하탄이나 이런 데 가면
아, 그 사람들- 언어가 아예 없죠. 다 대중교통이죠. 예, 예, 네. 그러네. 뉴욕 서브웨이니까. 예. 네. 근데 그 사람들도 안 쓰는 거. 그게 왜 그러냐면 예. 저는 이제 뉴욕에도 한 3년 살아보고 예. 영국에도 한 2년 살아봤잖아요. 오, 네. 근데 그 문화의 차이 이건 있어요.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코가 간질간질하거나 목이 간질하면 재채기를 아주 시원하게 하면 아이고 시원하다 이렇게 그냥 예. 떳떳하잖아요. 네. 예. 근데 저도 이제 그 영국에 처음 갔을 때 제일 신기했던 건 뭐냐면 기침을 어떻게 그렇게 참느냐. 아, 참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아. 그 정도면 우리가 발산하면요. 비말이라 그러죠. 예. 아마 이 스튜디오 한 10개 되는데 다 퍼질걸요? 네. 실제로 그게 이제 문화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까워 지금 사이가. 예. 아, 그리고 정말 그래서 사회적 이상하게 격리 해야 되는데 이거. 할아버지 분들이나 아저씨 분들은 재채기를 마스크를 벗고 하시더라고요. 아이 본인 마스크에 침 묻. 아니 보통 그거를 막으려고 쓰는 건데 그리고 사실 이제 치를 벗고 그 하셔가지고 유럽 내에서도 뭐 민족 간의 어떤 국민성의 차이가 다소 있는데 예. 네. 예를 들면 영국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침 튀면서 얘기하는 게 거의 없어요. 아, 그러네. 예. 이게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손 가리고 얘기하고 예. 그러면 야 이거 뭐야 빨리 예. 그 우리 저 회의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야 목소리 좀 키워봐. 뭐 이런 문화란 말이에요. 예. 문화가. 네, 예. 국도 막 같이 떠먹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대신에 또 근데 그 사람들은 허그하고 막 이렇게 맞아 뽀뽀하고 키스하고 또 그러죠. 처음 본 그렇죠. 사람이야. 그래서 결론은 마스크를 쓰라는 거예요,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하시라는 거예요. 아, 뭐 네. 그럼 이 얘기를 왜 한 써야죠. 거예요? 예, 우리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 이용할 때는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남을 배려하기 예, 위해서. 남을 배려하기 위해서는 써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같은 개인적으로 경우는. 궁금한 게 예. 뭐 경제 박사님이시니까 음.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사람들한테 한 가구당 얼마씩 나눠주겠다. 뭐 그런 얘기를 요즘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네. 뭐 저소득층한테만 나눠줄 수도 있고 아니면 전 국민한테 나눠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만약에 전 국민한테 뭐 얼마씩 준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부채가 많아지고 되게 우리나라의 경제 안 좋은 거예요? 아, 그 치명적인- 이야기를 좀 음. 먼저 그러면 해볼까요? 지금 재난소득 아, 맞아. 관련해가지고 네. 그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예. 그게 이제 국가 재정이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또 반론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김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는 해야 되나. 예. 저는 이런 형태로 이제 곤란을 겪게 될 경우에 네. 물론 이제 그 소득을 어디까지 자를지 그렇다고 뭐 재벌 회장님까지 다 줄 필요는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건 이제 논의를 해봐야 되나 재난소득을 좀 주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 제가 정부가 경제를 죽이는 정책을 한다 그랬잖아요. 네. 집에 있어라. 네. 그리고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서 시간을 보내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보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하려고 그래도 어떤 전체 공동체의 이 질병을 없애기 위해서 결국 정부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네. 장사하는 분들, 자영업하는 분들, 식당하는 분들 손님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게 네. 사회가 이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니까. 우리나라는 그리고 자영업이 너무 높아요. 네, 우리나라 퇴직하면 서비스가요. 거의 다 우리나라 자영업이니까. 전체 GDP의 서비스가 차지하는 게 61%예요. 자영업이 500만 명이잖아요. 네. 자영업 비율 세계 1위고. 세계 1위에요, 세계 네. 1위. 그러니까 그러면 너무 예. 심각하잖아요. 이게 이분들이 뭘 잘못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희생하는 거거든요. 네. 네, 스테이 홈. 그러면 그러면 나도 나 우리 가게는 아무것도 장사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젠가요? 이제 그 이번 주에 나왔던 정부의 대책도 그 부분에 이제 그 피해를 보는 분들에게 네. 지원을 하겠다. 뭐 이자를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정책을 했는데 네. 지금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성인들한테 2달 동안에 예를 들면 전 국민한테요? 예, 전 국민들. 네. 성인이면 집에 성인이 4명 있으면 4명 다. 네. 예를 들면 네. 예를 들면 그 결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네. 1,000불짜리 체크를 그러니까 수표를 2달 동안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120만 2,000불. 예. 그래 2,000불이면 2,400만 원, 24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한 명당요? 성인 한 예, 명당요? 성인 한 명당. 그래도 그 나라는 안 망하는 나라예요? 미국은? 비주로 따지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몇 배나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상황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빚을 어디다 갖다 쓰는 게 아니죠. 국민들한테 주는 거죠. 네. 그죠? 그리고 미국은 또 한 가지 좀 감안해야 될 게 기축통화라고 하잖아요. 미국 달러는. 네. 달러는 어디서 갖고 올 필요가 없고 이 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냥 자기네가 찍으면 되는 되지. 네.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맥락을 같이 보면 안 될 텐데 어쨌든 그런 취지고. 근데 우리도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이제 집안에서는 아버지가 굉장히 인색한 거예요. 네. 아버지 저 공부 좀 잘하잖아요. 최 그러니까 기자님처럼 인색하지. 고지식하고 에? 보수적이고. 저 서울로 유학 좀 보내주세요. 네. 에? 그런 케이스도 옛날에. 네. 휴대폰 안 사줬다 저러는 거. 아니 그럼 뭐 야 여기서 저 대충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네. 아빠 일 도와 농사해 이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아버님도 있고 네, 네.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 공부 시켜야지. 네. 그래서 뭐 빚을 내서라도 하여튼 어. 공부 시키겠다는 집안도 있고 그렇잖아요. 하물며 네. 유학도 보내고 그런 집안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쓰는 이 비용이 네. 이 빚이라는 게 네. 과연 집안을 망하게 하는 빚인지 집안을 흥하게 하는 빚인지 생각해봐요. 우리 속담에 그렇잖아요. 생일날 3일 잘 먹으려고 생일날 잘 먹어 3일 굶는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빚이라는 거죠. 이것도 정부가 부채를 일으키는데 그 부채가 어디로 가는지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 모멘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야구도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구원투수를 낼 건지 아니면 핀치히터를 낼 건지가 중요하듯이 네. 이런 경제적인 위기가 오면 네. 정책하는 분들이 이 국면에서는 뭔가 조치를 해야 되겠네.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대통령 그런 얘기 하잖아요. 특별한 상상력을 발휘해 다오 이렇게 주문하는 이유가 이 상황이라는 게 특별한 상황인데 보통의 대책을 내 가지고 맞겠어요? 네. 그렇죠. 예, 이거는 미중유의 사태가 벌어졌죠. 이게 네. 또 얼만큼 악화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국민들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경제적인 혜택을 주고 네. 보완을 해주는 정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저는 보는데요. 아주 개인적인 생각으로 예. 뭐 전 국민한테 50만 원 나눠준다 이거보다는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최하 뭐라고 해야 돼? 하층민? 예. 빈층. 극빈층. 예. 그분들한테 만약에 50만 원을 주면 제 생각에 그 50만 원은 그냥 월세 내고 그냥 살아있는 돈이지 소비로까지 이어질 수 없는 금액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 100만 원이든 150만 원이든 좀 많이 주고 굳이 그 50만 원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네. 안 줘도 되지 않을까.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정말 좀 넉넉하게 막 예. 30만 원, 50만 원이 아니라 좀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줘서 그 사람들이 진짜 살고도 소비를 할 수 있게끔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랬으면 너무 좋겠어요. 전 예. 뉴스에서 볼 때마다 생각해요. 이번에 최경영 경제쇼에 한신대학교 강남원 교수였죠. 네. 강남원 교수가 나오셔서 재난소득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일반적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그분 말씀도 참 일리가 있는 게 역으로 다 그냥 왜냐하면 기준선을 잡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중위소득의 70%만 주자 뭐 이런 주장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근데 그럼 80%는 안 줘? 뭐 그다음에 중위소득의 90%까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기준을 잡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차단해서 지급하는 행정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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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 코스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방법이 있답니다. 뭐죠? 일단 다 줘. 네. 전 국민한테 다 주고 네. 나중에 세금을 거둘 거 아니에요. 네. 근로소득자에게 세금을 거둘 때는 뭐 1억 이상 그 번 사람한테 네. 네. 정부에서 준 100만 원 포함시켜라. 이전 소득까지 포함시켜서 예. 네. 1억 100만 원에 관한 세금을 내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1억 원이나 2억 원 정도 버는 사람들은 네. 한 40% 정도 그렇죠. 소득세를 내거든요. 예. 네. 그러면 그만큼 더 많이 그러니까 100만 원을 받았으면 40만 원을 토해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그 기준점 이하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통 한 40~50% 정도의 인구는 한 푼 더 안 내고 100만 원을 그대로 받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네. 부의 재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면서 소비 진작도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그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나눠주는데 예. 들어가는 코스트는 좀 절약하는. 절약하고. 근데 저는 오연혜 씨 얘기도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예. 보는 게 예. 아까 말씀하신 게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 소비 성향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연봉이 2천만 원이에요. 네. 근데 누가 저한테 100만 원을 주면 그 돈을 저축하지 않아요. 뭘 2천만 원 아니세요? 아니 예를 드는 거죠. 예를 제가 연봉이 2천만 원이다. 네.
연봉 2천만 원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네. 카드 계속 돌려막기 하고 맞아요.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야, 너 일로 와봐. 너 100만 원 이거 써라 그러면 그거 써요. 그 소비 성향이 분출하는 거죠. 어, 예. 네네. 그런데 제 연봉이 2억이에요. 네. 근데 누가 100만 원 줘요. 맞아. 그럼 통장에 들어가지 통장에 그냥. 들어가 안 나오는 거지. 맞아요. 그건 소비 안 늘리게. 예, 맞아요. 저는 그렇잖아요. 진짜 맞습니다. 필요한 맞아요. 분들한테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정치를 최 하실 기자님 정치를 같은 하실 분 말고. 건가요? 아니 저는 정치하면 안 아니 돼요. 저도 뭐 그렇게 뭐 형편이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예. 많이 버시잖아요. 몸에 맞는 볼 있잖아요. 그 볼이요?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네. 그래요. 그러니까 만루 상황이야. 네. 만루 네. 상황인데 어떻게든 득점을 해야 돼. 네. 예? 그러면 몸에 맞는 볼로라도 출루를 해서 네. 어떻게든 득점을 해야 되는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인 거예요. 지금 상황이. 네. 그래서 좀 한번 맞고 아프고 말자. 음. 그래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정부 부채 비율이 GDP 대비해서 한 40%밖에 안 되지 네,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제 40% 넘어가면 큰일 나는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네. 아, 물어도 보고 뭐 그러다가 맞아요. 소동도 나고 했었잖아요. 예. 네. 그 별거 아닌 거야? 별거 아닌 거예요. 어. 유럽의 몇 나라들 빼고 네. 세계 10손가락 안에 드는 수준이에요. 우리 그러면 진짜 예, 어려운 정부 부채 사람들한테 비율이. 좀 많이 퍼주세요. 아, 제가 뭐 부탁합니다. 정부 당국자가 아니기 최경의 때문에 경제수에서 밀어 붙이세요. 근데 예. 이제 뭐 그건 이제 그렇게 이제 예산을 좀 타이트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식의 논리가 예. 전혀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예. 재정을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예. 그죠? 장기적으로 예. 봤을 때 원래 이제 예. 그렇잖아요. 우리도 예금 통장에 딱 이렇게 고이고이 모아놨는데 네. 어떤 이벤트가 있어 그걸 헐어서 1,000만 원 쓰면은 네. 계속 쓰게 된다. 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보수적으로 운영해야 됩니다라는 분들의 입장이 그건데 예. 네. 항상 경제 또 나라 살림 이런 건 네. 예. 균형을 잘 잡아야 균형. 되는데 아. 그 균형의 테두리라는 게 뭐냐면 아까 우리 최 기자님이 정말 써야 될 텐데 이거를 안 쓰는 것도 그 균형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써야 될 때에 대한 컨센서스를 누가 이루냐? 네. 그건 국민들이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컨센서스가 네. 뭐예요? 합의. 예. 예. 한국말 놔두고 왜 자꾸 영어 죄송합니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제 비유적으로 아파 죽겠어. 네. 예? 쉽게 말하자면 아파 죽겠는데 네. 계속 야 집에 돈이 없으니까 콩나물에 맨밥으로 그냥 때우자. 네. 김치만 먹자. 아니 삼계탕을 일대 먹으면서 좀 보양도 하고 인삼도 좀 사다 먹고 이래서 힘이 나야 가서 맞아요. 이제 노동을 해서라도 좀 돈을 벌어오고 그럴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절대 삼계탕은 먹지 마. 네. 장기적으로 삼계탕은 남겨둬야 돼. 그러면 이제 언제 먹냐고 언제 먹냐고, 삼계탕은. 삼계탕은. 구경도 못하지.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아 우리나라가 부채가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게 정부 부채는 아니라는 굉장히 거는 건전하게 관리가 굉장히 되어 있죠. 건전하게 관리한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제까지 한 30년 동안 네. 거의 매해 빠지지 않고 네. 흑자만 이룬 나라예요. 오 한국은. 대한민국이요? 예. 처음 알았어요? 수출로 흑자만 오. 이룬 나라. 이런 나라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그렇구나. 많지 대한민국 않습니다. 최고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뉴스 보니까 또 미국이랑 스와핑 했잖아요. 스와핑 하니까 약간 감이 그러네요. 예. 그게 왜 우리나라에 네. 도움이 된 거예요? 예, 오늘 그러니까 이게 나가는 시간이 토요일 날이기 때문에 네. 오늘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약간 좀 네. 곤란하고 예. 제가 저희가 좀 미국이랑, 설명드릴까요? 예. 예. 말씀하십시오. 그 우리나라 환율이 많이 떴어요 지난주에. 네.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전 세계가 지금 막 불안하니까 예. 가장 안전한 자산을 가지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 안전한 자산이 뭐냐면 대표적인 게 달러예요. 달러. 예. 예. 이거 달러는 어느 나라 가서 다 쓸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달러를 가지려니까 뭘 팔고 달러를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뭐 외국인 한국 주식 막 팔아가지고 한국 주식 팔면 원화로 받잖아요. 네. 그걸 달러로 바꿔서 갖고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환율이 폭등한 거예요. 아. 그런데 우리나라가 뭐가 문제가 생긴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전 세계가 요동을 치니까 일시적으로 달러가 굉장히 강해지면서 원화가 약세가 됐거든요. 그래서 네. 환율이 올라간 건데 이걸 그냥 두면은 외국 사람 볼 때 진짜 한국이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네. 경우에 우리나라 정부 혹은 한국은행도 달러 많이 쟁겨놓고 있는데 이것도 모자라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 심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이 이 달러를 만드는 나라잖아요. 네. 그 미국하고 전화를 한 거죠. 네. 야, 니네는 달러 엄청 많을 거 아니야. 근데 찍어내면 되지. 그래서 우리가 콜하면 마통 하나 트자. 마통이 뭐예요? 마이너스 통장. 마이너스 아. 통장에 네. 마이너스 통장. 오. 예. 예.
600억 달러까지는 마이너스 통장 쓸 수 있게 해줘라. 내가 문제 없으면 안 써도 되잖아요. 네. 안 쓰면 이자도 안 내도 되고. 네네네. 내가 만약 문제 있으면 야 100억 달러만 줘. 600억 달러까지. 그걸 이제 통화 수합이라고 하는데 왜 수합이라고 하냐면 그냥 찾아 쓰는 게 아니고 네. 동시에 우리 원화, 내 돈을 우리 돈을 맡겨야 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만큼. 아. 근데 미국 사람들은 우리 원화가 필요할까요? 아니요? 별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럼 어떡해요? 네. 안 받는데요? 아니 받기는 받는 받는데 거예요? 네. 그러니까 통화 수합을 체결한 예, 거지. 수합 아. 바꾼다는 뜻이잖아요. 수합이라는 게. 네네네. 그죠? 수합핑 네. 바꾼다는 뜻인데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네. 현실적으로 일방적인 마이너스 통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에서 그럼 미국 정부에서 한국 원화 갖고 막 그거 뿌리고 다니고 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게 말이 통화 교환이지 수합이지 네. 결국은 어떻게 보면 한국이 미국한테 마이너스 통장 구자를 600억 달러 텄다. 아. 그러면 이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야, 쟤네들은 안 그래도 달러 많이 갖고 있는데 거기다가 미국에서 원하면 600억 달러 언제든지 빌려주네. 교환해주네. 그럼 안정감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 그 발표한 날 환율이 많이 빠지죠. 그 2008년도 가을에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막 금융위기 되니까 불안하니까 그때도 원화가 굉장히 많이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때도 특별히 300억 불인가? 네, 300억 불. 네. 네. 우리나라 관계자들이 미국 가가지고 사인하고 오니까 그날 환율이 많이 떨어지고 주가가 폭등한. 네,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왜 주식하는 사람들은 정확히 팩트를 체크 안 하고 그렇게 심리로 하는 거예요? 정확히 팩트를 체크 안 하고 심리로 한다는 거는 또 무슨 말일까요? 아니 우리나라가 그래도 네. 그렇게 불안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왜 자꾸 다 팔고 나가냐는 거죠. 아, 재밌다. 이 질문은 그러니까 주식 시장의 네. 선행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미래를 힘들 것 같아. 한국 같은 나라는 이러이러해서 힘들 네. 것 같아. 그렇게 하면서 이제 팔고 나가거나 예. 또는 본국에서 우리가 힘드니까 예. 일단 돈을 빼서 이쪽에서 돈 빼서 이쪽을 막아야 되겠어. 맞습니다. 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최 기자님이 딱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두 가지가 다예요. 주식을 팔 때 이런 거잖아요. 야, 이 나라가 안 좋아질 것 같아. 이 나라가 안 좋아지면 당연히 이 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안 좋아질 거니까 야, 네. 미리 팔자. 그거예요. 당연하죠. 우리나라는 코로나 잘 방어하고 있다고 막 전 세계적으로 뉴스도 나오는데 아니 근데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영향은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이제 좀 들어보시고. 예. 네. 좀 그런 게 이따가. 있고 예. 네. 또 하나는 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우리나라 아무 문제 없어요. 네. 우리나라 기업도 아무 문제 없어요. 네. 그런데 자기가 돈이 필요한 거예요. 왜? 이 파는 거는 외국인 투자자가 어떤 스미스 씨, 존스 씨 개인이 아니라 네. 큰 기관 투자가들이거든요. 네. 근데 기관 투자가의 돈을 받아서 운용하는 운용사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운용사 입장에서는 자기 고객, 큰 연기금이라든지 보험사라든지 혹은 큰 가문에서 네. 혹은 큰 대학에서 야, 나 유동성, 나 돈 필요하니까 돈 줘. 아. 그러면 3일이면 3일, 5일이면 5일 만에 돈을 갖다 줘야 돼요. 못 갖다 주면 그 운용사는 부도가 나는 그럼요. 거예요. 아. 약속을 어긴 거니까. 예. 그럼 어떡하겠어요? 자, 어떤 고객이 야, 나 100억 달러 찾아줘. 그러면 현재 주식으로 투자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한국 주식도 있고 중국 주식도 있고 여러 주식이 있는데 공교롭게 우리나라 주식이요. 신흥국 주식 중에는 굉장히 큰 시장인데다가 네. 굉장히 유동성이라는 게 좋아요. 팔고 싶을 때 언제든지 팔 수 있고 환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시장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죠. 뭐 우리 현금 할 때 어디서 찾죠? CD. 질귀. 네. 현금이 지금 우리나라가 국제금융시장 CD기라는 용어를 써요. 별명을. 예. 찾고 싶을 때 아. 언제든지. 그건 사실은 되게 좋은 의미이기도 하죠. 그쵸. 중국은요 찾고 싶을 때 잘 못 찾아요. 못 찾아요. 그래서 중국 팔고 싶을 때 한국을 판다는 얘기도 해요. 아, 예. 뭐야. 그래서 진짜. 이번에 외국인 매도가 많이 나온 거는 네.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문제가 돼서 그렇다기보다는 미국 자체가 문제니까 미국의 유동성 문제, 신용 영향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네. 나 빨리 달러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 기관 투자가 많이 는 거예요. 아. 그 중에 유동성이 제일 좋은 나라 주식이 어디지? 보니까 한국이고 그 중에 대장주가 누구지? 보니까 삼성전자였던 거예요. 계속 삼성전자 팔고 그걸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미 개인들이 투자자들이 지금 빚내서 엄청 투자한다던데. 네. 근데 그거를 장기적으로 아주 부드럽게 넘어가는데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들이 계속 가지고 있다면 예.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근데 개인들은 계속 장기적으로
10년, 20년 가지고 있지를 않잖아요. 대부분은. 이게 증시 격언이라고 할까요? 증시의 예. 어떤 쭉 관찰자로서 볼 때 언제가 단기적으로 바닥을 찍냐 이렇게 예. 이제 물어보면 개인의 투매가 나오면 바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그래 왔죠. 예. 예. 개인의 투매라 뭐예요? 그냥 다 팔아버린 거예요. 너도 나도 다 팔아버리는. 예. 그래서 이 증권 시장에 세 개의 매수 주체가 있거든요. 네. 외국인 투자자가 있고 기관 투자가들, 우리나라 금융기관들, 네. 연기금 이런 데죠.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가 있는데 네. 그 말의 뜻은 개인 투자자의 주식 투자 실력이 항상 꼬랩이야. 이 얘기랑 똑같아요. 꼴찌라고요? 꼴찌라고. 그렇죠. 왜? 개인이 다 팔고 나면 그때가 바닥이라 그러면 개인은 손해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개인이 막 사자 들어오면 그때가 상투야. 항상 그런 얘기를 해왔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양상이 보여졌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6만 원대도 외국인들이 많이 샀었거든요. 네. 네. 근데 삼성전자 4만 원대도 외국인이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조어처럼 생긴 게 외국인 투매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 누가 받았냐면 우리 개인 투자자 받았는데 예. 통상적으로 보면요. 이 개인 투자자들이 사는 종목은 코스닥의 개별 종목이라든지 조그만 주식들 있잖아요. 네. 이런 걸 주로 샀지 네.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큰 종목을 잘 안 샀거든요. 네. 예. 근데 이번에는 증권회사 직원들이나 동료들 이렇게 전화해 보면 선생님 이상해요. 계좌를 새로 트고 돈을 갖고 와서 그런 주식들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다며요. 네. 그리고 연령층도요. 돈도 다행히. 별로 없어 보이는 20대, 30대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와.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금융에 그만큼 관심을 두게 됐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좋은 측면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예. 두 번째는 그래도 냉소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네. 야, 돈 없는 20, 30대가 사가지고 결과 좋은 거 봤냐? 비트코인 봤지? 아. 또 2018년, 2019년에 30대가 서울 아파트 뭐 외곽지게 많이 샀다며 그러고 피크 쳤지?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그럴 수도 있어요. 있죠. 그 네. 누가 알겠어요? 예. 그런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거는 네. 삼성전자라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반도체 그중에서 D램을 가장 잘 만드는 압도적인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해자라 그러거든요. 함부로 침범할 수 없을 정도의 경쟁력을 가진 회사이기 때문에 LG보다 더 잘 만들어요 반도체를? LG는 안 만듭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너무 갑작스러워서 당황스럽다 정말. 아니 삼성이랑 LG 경쟁자니까. 예. SK가 만들죠. SK가. 예. 그래서 그래도 LG는 예, 세탁기 초우량 TV 이런 거 결정 기업이고 만들고 있습니다. 글로벌 예. 스탠다드에도 아, 네. 떨어지지 않는 회사를 사고 있기 때문에 네. 그나마 추가적으로 빠진다거나 더 변동성이 있어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을까? 만약에 듣도 보도 못한 주식인데 그런 주식 테마주 막 이런 거 요즘에 뭐 이렇게 마스크 많이 쓴다고 맞아요. 뭐 마스크 그런 회사들. 관련주 막 급등한 거 이런 거를 사는 것보다는 더 훨씬 안전하다. 더 양호하다. 그러나 이 승부가 네. 꼭 이 승부의 세계처럼 개인이 이길 거야 외국인이 이길 거야 이렇게 이 보는 시각은 맞질 않고 예. 또 요즘 신조어 중에 동학 뭐 주식 운동 뭐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외국인 막 하는 거 우리가 해가지고 막 이것도 사실은 재테크란 안목 또 이런 관점에서는 그렇게 썩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냥 주식 시장을 네. 제로섬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누가 잃고 네. 내가 따고 뭐 이런 도박판처럼 생각할 게 네. 아니고 기업이 성장하고 국가 경제가 건전해지고 좋아지면서 나도 더불어 돈을 번다. 네. 그 회사의 주인으로서 네, 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죠. 윈윈이 되는 네. 거죠. 예. 네. 장기적으로 예. 제가 뭐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 예. 그 두 분도 그러실 거 아니에요. 지금 핸드폰 쓰시는데 저는 이제 다음 핸드폰은 폴더블로 바꾸려고 그러거든요. 아, 이렇게. 삼성 그거. 예. 네. 예. 그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선배님을 예. 쓰는 거 보니까. 예. 네. 그래서 다음엔 이거 바꿔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예. 유망한 아이템이죠.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그런 유망한 걸로 아이템이죠. 예, 예. 이 폴더블 폰. 예. 그러면 이 폴더블 폰을 만든 게 삼성전자고 네. 그 폴더블 안에 들어가는 가장 비싼 핵심 부품이 뭐죠? 반도체일 거 아니에요. 예. 그죠? 아,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것도 삼성이 만드니까 야, 이 사업을 만약에 내가 할 수 있으면 참 유망한 사업이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이 관점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 제가 제 돈으로 폴더블 스마트폰이나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면 한 50조씩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아, 근데 네. 사업을 못 하잖아요. 근데 투자도 사업할 있어야 수 되고. 있는 예.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예를 들면 그 회사 주식을 사면
동업이 되잖아요. 네. 예, 제가 이재용 부회장이든 최 누구죠? SK의 태원. 최채원 회장이든 네. 간에 그분들이 원치 않아도 내가 내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동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 그 회사 주식을 사면 되니까. 네. 그러니까 나는 아주 조그만 지분을 갖고 있지만 반도체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가 될 수 있는 길. 그게 유일하게 주식을 사는 일이야. 만약에 그 회사 채권을 사면 그냥 채무, 이자만 받는 건데 경영 성과를 주주가 되면 네. 공유하잖아요. 아, 네. 네, 그런 개념으로 주식을 접근한다.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야, 단기적으로 요번에 삼성전자 줍줍 해가지고 팔구나. 그런 거는 사실은 좋은 결과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네. 그런 그 투자 태도 또는 네. 철학 이거는 정말 배격하고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제가 이렇게 역발상으로 생각도 해봤어요. 금리가 지금 우리가 0.75%로 인하가 됐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네. 근데 물론 이제 앞으로의 성장이랄지 이익이 또 그 정도가 나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네. 과거의 히스토리, 과거의 기업들의 이력을 놓고 보면 배당을 시가 대비 4, 5%씩 주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꽤 있어요. 아, 그래요? 4, 5%씩.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져서 더 배당 주- 수익 시가 배당 수익률이라 그러잖아요. 예. 10% 되는 회사도 그런 나와요. 회사도 봤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눈여겨보는 회사들은 야, 그러면 내가 대출을 받아요. 네. 그럼 개인이 대출을 받으면 2, 3% 대출 또는 네. 신용도가 좋은 사람들 같으면 2% 정도의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2%대에. 예. 그러면 2%대의 대출을 받아서 네. 5% 지금 시가 배당으로 5% 주는 회사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자 소득세, 배당 소득세를 빼고 난다고 하더라도 84.5%를 받는 거예요. 네. 그러면 100만 원을 받으면 84만 5천 원 정도를 받는 거란 말이죠. 네. 그리고 이자를 거기서 줬어. 네. 라고 해도 돈이 수십만 원이 남는다는 맞습니다. 상황이에요. 네, 네. 그 배당이라는 예. 거는 정확하게 뭐예요? 배당은 네. 자, 우리가 이제 네. 주식회사잖아요. 주식회사는 이제 내가 100% 예. 지분을 가질 수도 있지만 네. 예. 예, 증권회사에 상장을 하면은 네. 예. 외부 주주들을 끌어들여서 그분들하고 내가 우리 회사 지분을 나눠 갖는 거잖아요. 네. 오인혜 씨가 만약에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네. 삼성전자를 경영하는 사람들도 주식을 많이 갖고 있지만 오인혜 씨 같은 많은 사람들이 네. 나눠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업의 주체로서 경영을 했어요. 네. 근데 당기순이익이 1조 났단 말이에요. 네. 1조를 누가 갖는 거냐? 이제 그 문제죠. 이재용이 갖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쇠고랑 차죠. 아. 그러면 쇠고랑 차죠. 어. 그래서 그 1조를 벌면 두 가지로 쓸 수가 있어요. 네. 하나는 재투자. 아, 네. 네. 1조 중에 더 좋은 사업이 있지. 그렇죠. 그러면 7천억 딱 빼가지고 신규 사업 해야지. 공장 짓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네. 나머지 3천억이 있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돼요? 배당을 해줘야 돼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배당을 아주 찌꺼리만큼 해주고 어. 그리고 나서 회사에다 놔두는 거예요. 투자도 안 하고 아. 그냥 회사로 현금. 그러니까 현금으로 갖고 있고 뭐 하니까 은행에 이자도 안 나오는 그 은행에 갖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주 입장에서 야, 아니 그 은행 1% 이자 받으려고 그렇게 하려면 아예 내 돈 돌려줘.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투자금 회수를 하게 되지.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배당 성향이라 그래요. 네. 이익에서 배당금이 얼마냐. 이 배당 성향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거든요. 아, 네. 근데 몇 년 전부터 조금씩 올라가고 올라와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배당 재원으로서 이제 배당을 하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오윤혜 씨가 만약에 삼성전자다, SK 하이닉스다 이런 주식을 갖고 있으면 딱 조금 있으면은 네. 시기적으로 조금 있으면 이제 편지가 이렇게 와요. 그래요? 그 네. 대행 기관, 은행 같은 데서 네. 귀하는 증권회사. 예. 귀하는 증권에 귀하는 어떤 주식을 몇 주 갖고 있는데 이번에 배당금이 45만 원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그 주식을 갖고 있는 계좌에 자동으로 입금이 돼요. 아, 그럼 가만히 내가 앉아 있어도 내가 예. 갖고 있는 주식 수만큼 이제 배당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많이 갖고 있으면 많이. 그럼요. 그러니까 보통 텔레콤주, 통신주, 네, 네. 그다음에 정유주 네, 이렇게 이익이 안정적으로 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데는 시가 배당률이 보통 한 4, 5% 정도 돼 왔죠. 그다음에 아. 은행도 마찬가지였고. 예, 그래서 꾸준히 배당을 해줬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네.
시가 배당률 현재 시세 대비 네.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겠죠. 음. 가격이 떨어지니까. 원래 10,000원이었는데 네. 배당을 가령 1,000원을 줬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죠? 10%죠. 10%잖아요. 네. 근데 10,000원짜리가 5,000원이 돼 버렸어. 네. 폭락을 해서. 네. 근데 배당은 여전히 10%를 줘. 네. 그러면 배당 수익률이 20%가 그러네요. 네. 오. 그렇죠. 엄청난 거지. 배당 주는 그런 네. 회사들은 네이버 치면 나와요? 예. 아, 네이버 알겠습니다. 특정한 포털에 포털에. 포털에다가 네. 배당주 예. 뭐 우리나라에서 배당 많이 주는 회사 이렇게 치면 나오고요. 예. 근데 이제 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한 회사에 대해서 배당 많이 주니까 샀어요. 네. 근데 주가가 빠져버린 거야. 네. 나 10,000원 주고 샀는데 그렇지. 주가가 5,000원 됐어. 네. 근데 5,000원 손해 봤는데 배당 좀 받으면 뭐 하겠어요. 그렇죠. 그게 불안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난 그렇게 리스크를 걸기 싫어. 아. 그러면 그런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로 구성된 펀드가 있거나 ETF라고 거래를 주식처럼 할 수 있는 ETF거나 그런 거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증권회사 예, 하는 예, 거죠. 예. 그런 걸 하면 개별 종목이 주는 리스크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죠. 평균적인 배당을 내가 받으니까. 예. 배당주 일종의 이제 배당주 ETF 펀드 같은 거죠. 네. 예.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고. 근데 일단 이제 시간이 조금 별로 안 남아서 한 10분 네. 정도밖에 안 남아서. 근데 네. 오늘 예. 이런 거였군요. 네. 아니 근데 제가 혼자서 진행을 하면 이렇게 원래 원고대로 할 수 있는데 원고가 우리 또 있었잖아요. 그죠? 오윤혜 씨가 근데 네. 오윤혜 씨가 그 끼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저는 당연히 청취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 질문을 오윤혜 씨는 모르고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하게 되면 또 이게 또 청취자분들이 더 기본적인 걸 듣게 돼서 예. 좋다라고 하신 분들도 많아요. 우리 유튜브 우리 3프로 TV에서도 이런 코너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예. 왜냐면 너무 어려우니까 예. 좋긴 좋은 것 같은데 예. 눈높이 안 맞다는 분들이 그러니까 선수들만 듣게 되잖아요. 제가 언급하면 나가면은 초등학생도 들을 수 있는 계속 뭐 방송이 돼요. 1년, 2년 동안 3%를 들었던 분들, 최경영의 경제쇼를 들었던 분들만 그러니까. 듣게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매니아 집단이 되는데 네. 점점 사실은 이게 금융시장이나 주식시장이 일반화되려면 네. 맞아요. 그 오윤혜 씨 같은 분이 필요하죠. 맞아요. 예. 그건 오늘 느꼈어요. 예. 근데 그런 아니까 측면에서는 되게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재밌죠. 알게 돼. 예. 예.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이렇게 하락장, 폭락장에서 좋은 회사들은 네. 배당을 많이 주고 그동안의 과거의 이력이 안정적이었다. 근데 폭락을 했다라고 하는 주식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게 은행에 놔두는 것보다 더 안전할 수 있어요. 은행에서 예금금리 1%, 2% 받는 것보다 훨씬 나을 제가 수 있죠. 저 오윤혜 네. 씨한테 아주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면요. 네. 은행에 가면 은행원들이 이걸 하십시오 할 때 보면 이자를 많이 주는 거는 만기가 있어요. 네. 1년만 묶어 놓으시면 제가 2% 드릴게요. 아. 혹은 3년 묶으시면 3% 네.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이자를 많이 받는 건 좋은데 만기가 있거나 길다는 거는 내가 굉장히 급할 때 그걸 헐으면 이자를 손해. 못 받게 네, 되잖아요. 맞아요. 그죠? 네. 그건 뭔가 내가 급할 때도 되지만 이거보다 더 좋은 기회가 생겼을 때도 계속 여기 머물러야 되는 거죠. 그 2%, 3% 때문에. 네. 그렇잖아요. 그쵸. 나 그런 거 싫어. 그러면 만기 없는 거 줘봐. 그러면 0.몇 %만 드릴게요. 네네. 수시입 줄고. 네.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최 기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의 특장점이 뭐냐면 주식이 안 빠지면 배당 수익률도 5% 주지만 네. 내가 급할 때나 내가 더 좋은 찬스가 생겼을 때 그냥 유가증권 시장, 주식 시장에 팔면 되기 때문에 막 위기가 막 발생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사고 싶은 엄청난 그 인기가 있는 아파트가 네, 아파트가. 반 가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그랬으면 있고. IMF 때도 좋겠다. 그렇고 그러면 그럴 때 내 네. 돈이 은행에 음. 만기가 긴 상품에 들어가 있으면 고민스럽죠. 이걸 헐어 말어. 근데 배당주에 들어가 있으면 그냥 전화하거나 HTS 휴대폰으로 딱 하면 딱 3일 있다 나오잖아요. 네. 그 예를 든 건데 그런 이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돈이 뭐 이렇게 있으면 모든 돈이 어떤 시간 딱 리밋 그러니까 어떤 한계에 딱 들어가 있는 맞아요. 구조를 짜놓으면 네.
이런 상황, 그러니까 좋은 찬스가 왔을 때 그 찬스는 돈으로 환산하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걸 잃어버릴 수 있다. 적금을 깨야겠네. 나 지금 적금이 있는데 아직 남았는데 그렇다고 뭐 만기가. 적금을 아니 그리고 네. 오윤혜 씨가 그 아파트 가격이 절반으로 폭락하게 되면 네. 네. 한국 경제 큰일 나요. 아,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과격한 발언은 집 있으시잖아요. 에? 집 없으 집 없어요. 없으시지만 전 있어요. 전세예요. 예.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네. 전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아까 그 휴대폰 말씀하시고 반도체 말씀하셨지만 예. 휴대폰이랄지 가전 매장이랄지 자동차 매장에 코로나19 때문에 아예 안 가게 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소비를 사실은 식음료와 관련한 것들, 인간의 생필품과 관련한 것들 빼고는 잘 소비를 안 하는데 예. 네. 이게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가버린다면 네. 네. 실질적으로 실물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클 거고 아무리 삼성전자나 뭐 좋은 회사들이라고 그렇죠. 할지라도 네. 힘들어질 텐데 네. 이거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그 세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예. 되는데요. 네. 하나는 지금 미국도 그 아마존이나 월마트 이런 데 주가가 올라요. 사재기 하니까. 예. 그리고 비대면 뭐 이거 하니까 아마존 같은 데서 택배해서 많이 사잖아요. 10만 명을 신규 고용하는데 네. 주가가 오른다고요. 예. 오히려.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택배 회사라든지 온라인 쇼핑 이거 괜찮거든요. 네. 근데 이런 회사는 이런 환경, 이렇게 이 팬데믹, 그러니까 이게 질병이 광범위하게 터질 때 그 이익을 땡겨 쓰는 회사죠. 만약에 이제 바이러스가 없어지면 맞아요. 평상시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 지금 실적은 이런 회사 좋아요. 이런 게 하나 있고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가전제품, 자동차 이런 것들은 지금 매장에서 안 사요. 불안하기도 하고 경기도 안 좋아진다는데 이렇게 불안하죠. 근데 이 바이러스가 다 없어져서 다시 평상시대로 되면 그 자동차 다시 사러 가거든요. 네. 그렇지. 그걸 이연수요라 그래요. 이연수요. 예. 네. 어차피 살 건데 1분기에 못 사고 좀 3분기에 사는 미루는구나. 거예요. 네. 이거는 타격을 받지만 제한적으로 받아요. 음. 대신 보세요. 서비스업을 보세요. 음. 나 제주도 이번에 놀러 가기로 했는데 제주도 예를 들면 안 되겠구나. 예. 어디 놀러 가기로 예. 했는데 외국 어디 놀러 가는데 네. 뭐 이탈리아 어떻게 가? 못 가. 근데 야 그러면 우리 상반기 하면서 하반기에 갈까? 이런 경우도 있으나 네. 자연적으로 그때는 또 무슨 일이 있고 예. 예를 들면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요 우리 회사 회식을 하기로 했어요. 그렇지. 야 1분기 말인데 회식하자. 근데 우리 팀장이 그러죠. 선생님 그뭐 코로나 때문에 예. 그래. 그러면 2분기에 회식 2번 하자 이렇게 얘기 그렇게 안 안 하죠. 되죠. 예. 이건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지. 그래서 산업도 아까 말씀드린 땡겨 쓰는 산업 있고 미루어서 어차피 소비하는 산업이 있고 소비가 사라지는 네. 산업이 있어요. 제일 타격받는 게 마지막이겠죠. 네. 그게 아까 처음에 우리가 얘기한 자영업 자영업자들. 중소업체들이요. 주로 식당 뭐 이런 데들. 네. 그러면 이 위기가 언제까지가 리미티드예요? 데드라인이요? 언제까지도 만약에 코로나가 수습이 안 되면 진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뭐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는데 예. 해주세요. 통상적으로 보면요. 네. 뭐 메르스도 그랬고 또 뭐 이 사스도 그랬고 음. 대충 그 한 나라에서 피크아웃을 하는 이제 정점을 지나는 시기를 한 분기에서 두 분기 정도를 맥시멈 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코로나도 그 전철을 밟아오고 있어요. 왜? 중국이 그랬잖아요. 중국이 끝없이 막 중국 대륙으로 퍼질 것 같더니 지금 연 이틀째인가요? 제로예요. 네. 물론 그거에 대해서 뭐 신뢰할 수 있냐 뭐 네. 그건 모르겠으나 네. 어쨌든 공식적. 우리나라도요. 2주 전에 하루에 몇백만 바빠 그때 그랬잖아요. 무서웠잖아요. 네. 근데 이제 두 자리 숫자로 줄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고점을 찍는 그걸 기준으로 보면 네. 아무래도 안도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대충 한 분기 정도, 한 3개월 정도 내에 처음과 끝을 마무리한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렇지 않고 그게 통상적인데 아니야. 계속 상승 추세를 거요. 확진자 사망자가 어떤 나라는 지금 이탈리아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뭐 한 분기가 아니라 두 분기, 4분기. 그거는 경제적으로 뭘 예측한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네. 예. 왜? 길에 사람이 없는데 뭘 생산을 해요. 근데 통상 경제를 예측할 때는 지난번에도 그랬고 지지난번에도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라는 전제를 4월 가지고. 말쯤 마무리. 확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자, 우리가 맞춰야는 될 것 같은데 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사설로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네. 그냥
이렇게 가다가는 굶어 죽게 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 같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이런 경제적으로 피폐한 상황을 우려하는 사설 칼럼이 나온 걸 보면 네. 그 인내의 한도, 경제적 인내의 한도가 다다른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은 뭔가 다른 조치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그리고 합니다. 이제 희망을 가지는 예. 건 사람이 지금까지 보면 음, 사람의 지혜가 예. 뭉쳐지면 단합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신약이죠. 그렇습니다. 네, 치료제, 음. 백신 네. 이런 것들이 평상시보다는 좀 빨리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모든 규정이라든지 법규라든지 이런 것들을 융통성 있게 해줘라. 미국에서 FDA 같은 데 이렇게 예. 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기에는 백신은 좀 오래 걸리더라도 효과적인 치료제는 치료제. 다수가 빨리 네. 나오지 않겠냐. 그게 나오면 이제 끝나는 죽지 거죠. 않으니까. 예. 그러면 이제 경제적으로는 회복을 할 수 있는 아, 그런 상황. 오늘 재밌었습니다. 예. 아, 그랬습니까? 예. 네. 최경영의 경제 쇼 플러스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신 김동환 대한금융경제연구소 소장님 네. 그리고 오윤혜 씨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 투자와 올바른 투표는 다르지 않다. 세상의 이기 주말에는 따따블로 되는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